굳이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깨끗하게 만든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곤충 끝났으면 보호자님들이 궁금하신 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취미라기보다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물건이 아니라 반려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것저것 먹이고 싶어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뭘 많이 물어보셨냐면 어떤 과일? 생과일을 우선 줘도 될까요? 네, 저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파파야랑 이제 곤충이랑 섞어서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리고 만약에 기호성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크레가 일단 키우는 환경 자체가 좀 과일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면 생과일 주스처럼 바로 갈아서 바로 먹이는 거는 괜찮나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도 왜 강아지들 원장님 먹으면 안 되는 과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위험하다, 그래도 이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도마뱀들도 그런 과일이 있을까요? 요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항상 씨앗 주변은 당연히 조심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도마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이제 씨앗 종류는 꼭 조심하라고 하긴 하거든요. 거기 자체 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 애기들이 실험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과일이 있을까요? 근데 바나나 같은 거 씨가 너무 안에 박혀있잖아요. 딸기랑. 맞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베리류라든지 망고 보통 많이 먹이니까 그런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릴 수는 있고, 사실 먹이다가 찝찝하면은 굳이 먹이진 마시고, 제가 아까 생과일 갈아서 주셔도 되냐고 했는데 그게 사실 슈퍼푸드 물 타면 생과일 주스거든요. 사실 애기들한테는. 맛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시면 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함량을 낮춘 건데, 조금 조심해서 먹이시는 거는, 먹인다면 그러면 씨가 없는 부분을 먹이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류가 약간 블루베리 같은 거 갈아주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과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서 그냥 간식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즌 과일 나오면 한번 주신다는 개념으로, 왜냐면 너무 딴 것도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뭐라도 먹이고 싶은 게 똑같은 거 먹이면 질릴까봐 걱정하시니까 그 정도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크레를 떠나서 제가 다른 동물들, 왜냐면 이건 크레 키우시는 분들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맞죠. 우리 소형 모니터류, 고기를 주는 게 좋다, 아니면 귀뚜라미처럼 곤충을 주는 게 좋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보통은 곤충을 저는 많이 주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충이 훨씬 더 관리도 편하고, 고기 자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곤충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한테 있어. 네, 맞아요. 근데 뭐 이것도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이거 먹었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보통은 소형 모니터들은 곤충을 먹이시는데 고기를 종종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고기 먹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소형 모니터들. 네, 소형 모니터들 중에서 잘라서 먹이시는 분도 있고, 조그맣게. 실제로 돼지고기 주셨을 때 기호도가 좋은 경우도 있고 거식이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러신 분들은 원래 원장님 애기 계속 밥을 안 먹어서 걱정했는데 어제 돼지고기 좀 잘 먹는데 하면은, 사실 저도 소량만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인섹티브어기 때문에 소형 모니터들은. 그러면 저런 잡식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야채와 그냥 곤충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이건 진짜 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비어디 키우신 분들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단백질이 높은 거를 먹는 이 성장 속도 때문에 충식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채식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무조건 바꿔야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때부터 애기들 딱 끊어야 돼, 이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중에 나이 들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고 근육량도 붙고, 사실 이제 신장대사 자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채식 위주로 먹이면서 비타민 합성도 어쨌든 주행성이기 때문에 비어디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해드리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커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정 나이 뭐 한두 살이 됐는데도 채식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평생 채식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량식을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계속 인섹티보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나 뭐 제품으로 뭐 인섹트 파이를 주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조금씩은 뭐 주키니 호박이나 뭐 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야채들을 조금씩 섞어서 주는 식으로 해야지 부드럽게 갑니다. 이게 딱 끊어버리고 다른 거로 가면 당연히 안 먹어요. 먹죠. 당연히 맛이 안 먹어요. 없거든. 근데 그게 딱 1살 때, 2살 때 정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노출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아기 때부터 네. 얼떨결에 먹기 시작하게. 조금씩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비율을 뭐 9대1, 8대1, 7대3, 6대4, 5대5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사료를 보통 잘 먹다가 도마뱀들이 이거는 뭐 크레를 포함해서 도마뱀들 갑자기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정과 뭐 배란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거식이 올 수 있을까요? 애기들이 맛을 느끼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각이 있는지.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파충류가 돼보지는 않았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뭐 후각이나 미각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추측할 만한 이제 감각 세포들이라든지 이제 그 혀의 이제 조직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책에서도 말하는 게 보통 파충류 대부분은 미각이 거의 퇴화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질감으로 슈퍼푸드를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혀의 역할이 뭐냐면 기계적인 메카니컬하게 이거를 느끼거나 두 번째가 이제 케모센서리한 감각만 살아있는 거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막 무슨 뭐 맛있어 안 맛있어 짜 이런 것까지 느낄 정도의 고도의 그런 미각 자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가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그런 냄새를 뭐 어쨌든 먹을 때 어떤 걸로 느끼는 후각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애기들이. 그래서 아마 브리딩 많이 하신 분이나 많이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냄새가 많이 나게끔 좀 타주거나 좀 흔들거나 비비거나 뭐 살짝 했을 때는 조금 더 애기들이 사냥 반응성이 훨씬 더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한몫을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귀뚜라미 주면 내장 짜서 내장 흔들면 냄새가 나는 거는 당연히 내장 짜서 흔들어서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반응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미각 자체가 신기하다.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혀의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 후각 자체, 질감이라고 해서 메카니컬하게 또는 케모센서리한 감각 정도 플러스 후각에 의존해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입맛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밥을 안 먹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뭐 MBD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질병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거기 왔다. 탈피할 때쯤에 사실 시국이 떨어진 게 맞긴 하거든요. 탈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피할 때 조금 떨어질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할 때쯤부터 하고 나서도 떨어지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때가 자기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거든요. 탈피라는 거는 그치, 어쨌든 새살이 나오는 거고 탈피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더 커가기 위해서 사실은 몸에 있는 거 벗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가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많이 먹고 이제 탈피하는 날부터 이제 끝나고 나서는 약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안전한 걸 느끼고 나서 그 다시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쯤엔 사실 병적인 거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뭔가 뭐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마뱀들이.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애기가 갑자기 거식이 왔어.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이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도 안전하다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파충류 기준으로. 보통 파충류들은 뭐 1, 2주 거식 정도는 저는 엄청 연연하는 편은 아니에요. 컨디션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애기 성체 기준으로. 성체 기준으로. 2주 굶으면 죽죠. 애기들은 안 돼. 이건 성체 기준이고 애기들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기간보다도 몸무게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몸에 몇 프로가 빠지면 보통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대로 말씀드리면 5%에서 10% 정도가 빠졌다. 이거는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우시는 게 20g짜리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운다 그랬는데 단시간에 2g이 빠졌다 10%거든요. 그럼 그 병적인 사실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에서 빠르게. 10% 맞아요. 빠르게 눈치를 채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먹을 때는 물론 병원에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호스피딩도 하나요? 때에 따라서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파충류들은 특이해요. 안 먹으면 위장관의 운동성이 더 저하돼요. 뭐라도 들어가야지 위장관의 운동성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식의 이유가 위장관 폐색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더 먹이면 위에 더 큰 부담이 되고 나중에 뭐 토하거나 내지는 뭐 터지는 경우 아까 럽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몸무게 많이 빠지면
그 포스피딩을 하기 전에 병원 가서 네. 내가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피딩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낫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위장과 운동화가 활성화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래도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있으면은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마뱀이라고 한다면은 어둡게 해주시고 빛을 엿다 비치는 거예요. 우리 검란하듯이. 맞아요. 검란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막힌 부분이 예민하게 본다면 보일 수 있어요. 위장관의 확장 정도가. 여기 간이 여기 위장관이 이게 지나가 여기 혈관 큰 거 보이죠? 이게 까만색은 장기들이고 하얀색은 지방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보면 또 옆으로 이동하면 또 보이죠? 장기들 지나가는 거. 이게 막히면 여기 다 까만색으로 보여요. 이거는 위장관 아무것도. 여기 심장. 얘는 먹은 게 많이 없는 일.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위에요. 여기 까만색. 중간에 혈관 큰 거. 요거 잘리면 바로 죽어요. 수술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혈관. 이렇게 보면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가 집에서 약간 간이 엑스레이 정도로 인펙션인지 아닌지. 이게 애기는 인펙션이 없는 거예요. 완전 뚫려 있는 거. 사진처럼 간부터 위가 다 보여요. 약간 엑스레이 보듯이 보는 거구나. 약간 가벼운 엑스레이. 그 정도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득 찼는데 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까맣게 차 있으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폐색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집에서 흔히 이제 저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다면 뭐 경험적으로는 트랜스리미네이션 정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아기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정도 있어요. 두꺼운 애들은 안 보여. 모니터 종류는 사실 당연히 안 보이고 레게 크레 같이 이제 피부 자체가 얇은 애들 그런 애기들은 잘 보이고 비어디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형종 위주로. 소형종에서 피부 얇은 애들 위주로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많아. 겨울이란 시즌, 온도는 똑같아요. 여름이 26도와 겨울 26도를 두고 봤을 때 정말로 소화 능력이 겨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온도라고 기준했을 때. 사실 애기들이 겨울이 왔다는 거를 느끼는 게 보통 이거는 파충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똑같긴 한데 토종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온도 습도의 변화로 처음에 느끼고 두 번째가 데일라이트, 일조량.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데일라이트가 짧아지는 일조량의 변화로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집에서 일조량이 달라질 리는 없고 온습도도 달라질 리 없으면 사실 겨울철에 애기들이 겨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롱패딩 입었다고 겨울 왔네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인이 롱패딩 입었네 겨울이다. 맞아요. 반팔 팁은 그럼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 원장님 사실 아이들이 주인이 롱패딩 입는다고 알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겨울이 되면 밥을 잘 안 먹어요 하고 간혹 오는 아이들이 여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저희가 뭐 24도 내지 26도 정도 뭐 집의 온도는 뭐 각자 다르니까 마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온도의 변화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맞춰주는 설정 온도랑이 다를 수 있는데 1, 2도 차이도 크거든요. 사실 애기들한테 있어서는 느낄 수 있는 게. 그럼 우리가 환기한다고 문 열어놓거나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애기 키우는 데가 혹시 찬바람이 조금 더 잘 들어오는 우풍 있는 창문 밑이라든지 내지는 뭐 현관 쪽인지 정도 보고. 근데 요즘 키우시는 분 집에서 가장 따뜻한 안쪽에다 키우시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환기하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찬바람에 쓰여지면 당연히 그러면 겨울을 조금은 눈치는 챌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던 온도 그 UVB 램프를 해주더라도 템퍼러리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온도 변화에 이제 대사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약을 먹일 때도 대사 온도를 올리고 먹이면 약 흡수도 더 잘 되고 저희가 원하는 주사를 줄 때도 약 자체 온도를 맞춰서 줬을 때는 따뜻하게 해서 맞아요. 그게 대사 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슈퍼푸드 참고 주는 것보다 좀 뜨시게 주는 싶은데 맞아요. 대사 온도를 높여서 주는 거. 아이스크림을 후다닥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쵸. 차갑게 주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파충류는 몸무게 대비 몇 프로를 먹어야 하나요? 성장기, 성체, 그리고 노년으로 봤을 때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먹어야 좋은지. 다르긴 한데 제가 한번 여기 표를 딱 띄울게요. 네. 아성체 기준, 성체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아성체 때는 당연히 함량 높은 걸 많이 먹어야 되고 대사 자체가 빠르고 똥도 많이 싸기 때문에 뭐 대사가 빠르니까 더 많이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흔히 몸무게에다가 뭐 곱하고 막 이런 뭐 수식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RRD 맞아요. 네. 똑같아요. 파충류도 있긴 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특이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냥 파충류 수만 가지 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띄워주시는 표를 한번 참고하는 참고하시면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들 슈퍼푸드 또는 사료 비어디 같은 경우에 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료도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강아지는 우리 왜 순환급여 해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슈퍼푸드 과연 한 가지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거저것 좀 다양하게 먹여주는 게 좋을까요? 한 3, 4개월 참으로 준다고 했을 때. 이거 완전히 보호자의 마음에 달렸어요. 나는 우리 애기 질릴까봐 좀 다양성을 주고 싶다. 당연히 여러 개를 먹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질리는 애들이 있나요? 실제로 먹다가 안 먹었을 때 또 슈퍼푸드 바뀌면 또 먹는 애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병원 왔을 때 식욕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로 저희 보통 혹시 최근에 사료 바꿨는지 먼저 여쭤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으면 병원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슈퍼푸드 타가지고 먹여봐요. 기호드 테스트에서 먹으면 사실 약을 안 먹고 그냥 집에 보내서 이걸로 한번 바꿔서 먹으라면 식욕 좋아졌다고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바뀌었다. 맞아요. 기호가 바뀌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각보다는 후각에 예민하거나 내지는 기계적인 이 넘어가는 질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질게 주던 거를 조금 묽게 주지 않았는지 내지는 혹시 온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후각 자체 냄새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요소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시는 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급여는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먹이시다가 애가 맞아요. 좀 안 먹는 것 같을 때 바꿔주면 맞아요. 된다. 질릴 것 같을 때 한 번 정도는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올 때부터 충식을 좋아하던 애가 충식을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잘 싸고 잘 먹고 하는데도 요 체형에서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병적인 상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발정 후부터 그랬다고 하지만 어떤 이때 스트레스 이벤트잖아요, 사실. 데려올 때부터 유난히 말랐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먹이는데도 이게 동그랗게 살이 찌는, 왜냐면 밥 먹으면 애들 왜 동그래지잖아요. 맞죠. 그게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아이들은 질병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어요. 애초에 저희가 파충류들은 기생충 감염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끔 큰 애들 분명검사에서 기생충 났다면 놀라세요. 왜냐면 너 우리 애기 슈퍼푸드만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 근데 이미 위장관에 어느 정도 기생충을 정상 세균총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나는 거고 사실 구충제 저희는 먹으면 박멸되잖아요. 근데 그쵸. 파충류들은 사실 구충을 박멸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신기해. 나 꾸준히 몰랐어.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탈피 후 뭐 발정 이벤트 내지는 알 낳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사사숙량 먹이듯이? 맞아요.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구충하면 죽진 않아요. 왜냐면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아는 국수가닥 같은 이제 기생충들도 있는데 원충류가 많거든요. 즉 콕시디움 같은 원충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박멸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꼬리가 너무 얇다. 구충제 먹이면은 조금 더 살찔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은 구충제 약은 그냥 병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처방 받으시면 맞아요. 처방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샵에서도 되게 유용한 정보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샵에서 많이 먹이시는 게 옴니코어라고 네, 옴니코어 있어요. 근데 옴니코어 같은 페멘다존은 사실은 원충류의 효과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충류를 잡아줘야 되는 애들은 따로 잡아주는 게 좋긴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장 속도가 자라다가 좀 멈췄다가 한다면 병원 오셔가지고 사실 분별 검사 정도 보고 이게 병적인 상태인지 한번 보는 것도 좋고, 사실 파충류라고 해서 크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뱀도 있고 뭐 크게 보면은 거북이도 있고 한데 진짜 성장 속도가 달라요. 중간중간 구충하는 애들 구충 후에 그냥 몸짓이 그냥 성장선이 거북이들 등껍질이 쫙쫙 열리면서 쭉쭉 크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영상 촬영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뭐 다른 영양제를 먹일 게 아니고 구충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맞아요. 게 그 구충제가 더 쌀 수도 있어요, 영양제보다. 항상 말씀을 드려서 주기적으로 구충하는 것도 저희 좋을 것 같은 같아요. 샵은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슈퍼푸드에 구충제를 타서 그것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먹이는 것도 도움이 맞아요.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나 일반 보호자님들은 정말 몰랐던 사실. 내가 봤을 때 사장님 몰랐어. 몰라도 저거 어떻게 알아? 고인물 썩은 물이라 몰라.
자주 먹이셔도 뭐 나쁘진 않는 게 어. 구충제가 부작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아, 구충제 정말요? 원리가 뭐냐면 위장관을 통해서 대부분 빠져나가니까 기생충이 빨아먹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옴니코어 잘못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옴니코어가 안전력이 넓긴 한데 너무 안전력이 넓어서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이게 그람수로 봤을 때 뭐 거기 안에 이제 저희가 용량이 뭐 미리퍼 뭐 그람이라고 해서 미리그램이 있어서 퍼 kg로 같이 계산을 하는데 안전력이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도 되거든요. 아 그럼 옴니코어는 엄청 안전한. 모든 기생충량은 되게 안전한 편이기는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더라는 기생충량 많이 먹으면 다 죽는다. 진짜 기생충 그 소량만 먹여야 된다 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왜냐면 소량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와서 기생충 같이 먹고 죽는 원리예요. 사실 옴니코어 같은 거는 페멘다졸은. 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기생충이랑 되게 위험해서 애들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레가 죽는다. 아 그만큼이 죽는다고. 먹는 애기들이 죽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음. 여기까지 저희도 파충류 샵들하고 얘기하면 뭐 구충 걸렸다면 아 진짜 안전하게 조금만 먹이세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저도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카더라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용량껏 용량. 병원에서 처방드려서 먹는 정도. 왜냐면 눈으로 했을 때 이 밀리그램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10배 들어가는지 100배 들어가는지 뭐 1000배 들어가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극소량 막 여기 이쑤시개 끝에 살짝 올리는 정도로 먹이라고 막 하는 데도 있는데 병원에 처방하면 안전하게 정말 그 아이에 맞춰서 말 그대로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거는 뭐 그래도 지금 우리가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슈퍼푸드 탈 때 밥을 잔뜩 타잖아요. 네. 그러면 매달 1일 구청하는 날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프로 정도 탔을 때 안전할까요? 나오면서 처방하는 구충제를 우리가 한 통을 사왔다. 플랜티멀에서.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어드리는 게 몸무게별로 지어주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한 포 그냥 다 타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마리라서 슈퍼푸드를 하나하나 안 타잖아요. 한 통으로 타서 먹인다고 했을 때 이만큼 사발에다가 해서 예. 사발에다 타서 어쨌든 소분하잖아요. 통에다가 네네네. 애기 밥그릇에다가 저희는 저렇게 타거든요. 이렇게 탈 때 얼만큼을 넣어야 와. 전체적으로 애들을 먹일 수 있는가. 근데 저렇게 타면은 제 생각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안 섞여. 맞아요. 사장님 그 예리하시네요. 오. 맞아요. 실제로 저희 개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 약이나 이런 거를 이제 소분을 할 때 논문에서도 각 포마다 그 호르몬 약 용량이 다르다는 맞아요. 논문도 실제로 있으니까 맞아요. 그 극소량 들어가는데 저기다가 타가지고 과연 다 섞일까라는 거에 대한 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 집단 개체를 키우는 집단개체 키우는 브리딩 분들은 부리자분들은 밥그릇에다가 귀찮더라도 아. 그냥 한 포씩 넣으시는 걸.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이렇게 칼슘제처럼 해서 소량으로 맞아요. 밥그릇에다가 조금씩 떠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원충 죽이는 거는 사실 가루약도 있는데 물약도 있거든요. 아, 물약은 그럼 그냥 한 방울 그냥 뿌리면 돼서 드롭으로 뿌려주면 돼서 사실 그러면 통 안에 있어서 이렇게 약이 발전됐습니다. 맞아요. 파충류. 제가 그 보호자님께 상상님께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니면 그 한 포에다가 약 용량을 조금 한 10배 정도로 넣은 다음에 그거를 물을 한 1ml를 탄 다음에 진짜 잘 섞고 0.1씩 이렇게 주는 거. 드롭으로. 그럼 10마리씩 줄 수 있거든요. 어. 그 여러 가지 정도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유난히 잘 먹는 마른 아이도 영양제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구충을 먼저 해보죠. 왜냐면 질문 중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한번 병적인 상태인지 한번 보고 구충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받았던 질문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추가로 시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부가적으로 있으셨을까요? 사실 시기는 정말 주관적인 거거든요. 사람도 왜 잘 먹는 사람이 있고 깨작게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한 번에 뭐 밥 3공기 먹는 사람이 있고 반 공기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실 다 다른 거거든요. 개체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체는 잘 먹는데 이 개체는 안 먹는다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장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아까 전에 처음에 두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뚜라미가 좋다 아니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슈퍼푸드 먹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데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건 있는데 과연 그랬다고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귀뚜라미는 아무래도 생먹이 자체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절대 진짜 생먹이 못 먹여 한다면 당연히 슈퍼푸드로 가셔도 되고 슈퍼푸드 먹이는 특식으로 생먹이 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 섞어서 줘도 되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내기는 한데
크레스티드 개코들 비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레게 기준에서는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꼬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저희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레게는 꼬리부터 찌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사실 크레는 꼬리 살이 그렇게까지 찌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팻바디스라고 해서 복부 비만이랑 똑같은 거, 배가 나오는 거랑 똑같이 아기가 있으면 여기 쪽에 이렇게 있는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두꺼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소 저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안 먹더라 조금 더 생존율은 올라가겠지만 이제 비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비만은 모든 동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어보긴 해야 돼. 파충류 과연 며칠에 한 번 먹어야 되나요? 요거는 진짜 정답이 없어가지고 보통 많이들 그냥 2, 3일에 한 번 정도 많이 저희는 3, 4일에 한 번 먹이긴 네, 하는데 2, 3일, 3, 4일 정도 한 번 먹이긴 하는데 뭐 당연히 매일 먹이는 건 소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저는 병원 왔을 때 추천드리는 건 애기 상태 보거나 위치 따라 위장관이 부푼 정도에 따라서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 한 3일에 한 번만 주세요. 사실은 그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크레 기준 이걸로도 많이 병원을 오세요. 보통 제가 10마리 켰는데 애기는 유독 안 크는 것 같아요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넘도록 좀 작은 애들 맞아요.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충 감염이라든지 기생충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선천적인 뭔가 간 질환이라든지 다른 뭐 소화흡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1편에서 말씀드린 뭐 MBD도 그 중에 하나의 뭐 성장 속도를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에 사실 검사를 했을 때 큰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함량 자체를 좀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단백질 맞아요. 근데 오히려 단백질 높은 거 먹었는데 살이 안 찐다면 낮추는 방안도 있어요. 왜냐면 소화 흡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오히려 설사해서 다 나와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뭐 사료에 맞게 조언 정도 해드리는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괜찮다. 네.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신 보호자님 중에서 초등학생 보호자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애가 자꾸 안 큰다고 온 거예요. 그때 레오파드 개코였는데 자꾸 안 큰다고 와서 그 뒤에 나중에 다시 왔는데 그때 보니까 애가 엄청 훌쩍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 동안 할머니네 집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할머니 많이 먹이니까 갔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할머니들은 뭐든지 잘 키우시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민아, 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니 혹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각에 예민하고 사실 어차피 애들이 반응하는 건 뱀들은 냄새 반응하잖아요. 사실은 움직임이나 그래서 뭐 저기 핑키라든지 뭐 냉동한 애기들 해동을 했으면은 냄새 가장 많이 나거나 좀 애기들이 기호도 좋은 데로 주시면 40도 정도에 맞아요. 제일 좋을 때 딱 주셔야지 이게 너무 얼어도 사실은 소화도 안 될 거고 분명히 인펙션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해동돼서 이거 익는 상태에서 주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 뱀 거식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뱀 밥 안 먹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진료 볼 때도 없잖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얘네들은 뱀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먹는 애들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먹잖아요 보통. 정말 변수가 많아요. 얘네는 뭐 불러왔을 때도 너무 안 먹는 애들도 있고 성성마다 또 다르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럼 사실 뱀은 돌팔통 성체 기준으로 얼마나 굶어도 괜찮아요? 저는 뱀 왔을 때는 2달까지 굶는 애 봤어요. 한 달 거식까지 막 어떻게 이 정도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먼저 좀 차분하게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뭐 탈피 이벤트 있었는지부터 뭐 전반적인 발정 이벤트 있었는지 뭐 다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혹시 최근에 먹이가 바뀌었는지도 물어보는 봐요. 먹이 회사가 바뀌어도 안 먹고 맞아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사이즈만 뭐 소짜리에서 중짜리 바뀌어도 안 먹는 애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부터 보고 실제로 거식 왔을 때 혈액 검사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도 있거든요. 뱀도 혈액 검사합니까? 뱀이 혈액 검사 오히려 도마뱀보다 더 편해요. 꽃자를 안 하니까. 보통 병원 올 정도면은 보호자님들이 다 해보세요. 사실 뭐 라이브까지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도 반응 없으면 보통 그때쯤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검사 여러 가지 해보고 뱀 쪽은 아플 때 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왜 흔히 감기 증상 있잖아요. 뭐 침 거품 물고 막 구내염 증상 있을 때 그때 오시는데 거식의 원인이 진짜 수백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해보시고 사실 그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항생제 처방했는데 바로 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그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식이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대부분 뭐 크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중간에 뭐 모니터류나 이런 친구들 먹이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알아봤고 이거 외에도 우리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식에 대해서 나 오늘 들었는데 내가 질문한 거 얘기 안 해줬다 망할 매니저 난 그럼 댓글로 남긴다 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나음동물병원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나는 조금 그런 건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뭐 플랜티멀이나 뭐 저희 댓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다양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과장님 모르셔. 빠잉 모르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빠잉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한번 해보셔서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빠잉. 빠잉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정면에서 봤어요. 그럼 또 못 벗어나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빠잉.